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9월 문제 유형 A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만드실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시고 수험번호 나오죠? 수험번호 뒤에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하는 경로는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있을 거예요. 경로 확인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고요. 답안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슬라이드는 전체적으로 6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크기는 A4 용지에다가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파일을 만드실 때 2번부터 6번까지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목 도형하고 하단 로고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문제에다가 그림을 삽입할 때 그 그림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셔서 슬라이드 크기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맞추시려면 디자인 메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끝자락으로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 메뉴가 보이죠? 클릭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를 제작하겠다. 슬라이드의 크기 A4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어떤 걸로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확인해서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슬라이드는 6개를 순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홈으로 돌아오시면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고요. 새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도형을 자유롭게 넣어야 되니까 제목만. 3, 4, 5번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 아래쪽에 타이핑을 하시거나 표, 차트 등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 마지막 슬라이드 역시 제목만 넣고 아래쪽에는 도형들을 자유롭게 넣어야 되니까 제목만. 슬라이드 6장 준비했고요. 마스터 이용하셔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맞추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를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선택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합니다. 제일 위쪽에 1번 딱지 붙어 있는 게 진짜 마스터 주인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도형들을 넣거나 제목의 모양을 바꾸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여기에다가 도형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2번부터 6번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슬라이드 2번에 있는 도형을 보시고 제작하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니까 도형. 도형 중에서 모양 비슷한 걸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옅은 색깔의 노랑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짙은 색깔의 노랑이 얹어져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그 시험지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색깔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도형에 채우는 색깔을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보시면 제목을 넣으실 때 글꼴에 대해서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도형은 선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 도형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뜨죠. 자,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을 채운다, 도형의 윤곽선을 조정한다. 도형의 윤곽선이 없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제목이 밑에 깔려서 보이질 않네요. 제목으로 써먹을 요 도형은 순서를 맨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맨 앞으로 글씨가 보입니다. 위치를 살짝 들어서 올려줄게요. 글꼴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도둠의 40 흰색 왼쪽 맞춤이라고 했으니까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하단에 로고를 넣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했고요.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그러면 온라인 그림이 아니죠? 우리 컴퓨터에 깔려있는 이 디바이스에 있는 그림을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그림의 경로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에 ITQ,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그림들이 모여 있을 거고요. 로고 1번을 불러오라고 지시에 되어 있으니까 그 경로 그대로 찾아가서 선택할게요.
2번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도 배치를 왼쪽 하단에 주시면 되겠네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색깔을 투명하게 배경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림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뜨지요. 거기에서 색상을 색이라고 단추 누르시면 투명하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시면 커서 모양이 연필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 회색을요 라고 클릭하시면 그 선택한 부분만 투명하게 처리가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번호의 위치도 확인하고 나오셔야 될 텐데, 번호라고 하면 여기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샵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가 번호를 의미합니다. 번호의 위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번호가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삽입 단추 누르셔서 번호를 보일 수 있도록 슬라이드 번호 삽입 단추 누르시면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에다가는 번호를 넣을 필요 없겠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지금 여기 마스터 상태에서는 번호 샵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스터 닫고 나가시면 번호가 1, 2, 3, 4 라고 보이게 될 거고요. 마스터 상태에서 나오기 전에 슬라이드들 모든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도 도형들이 보이고 왼쪽에 로고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이 친구는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그래픽 숨기기. 마스터를 닫고 나올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들에는 다 제목과 로고가 보이는데 첫 번째에 있는 친구는 보이지 않는다. 번호 역시 마찬가지죠. 2번, 3번, 4번 하고 번호가 보이지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번호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봤고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은 지우시고요. 왼쪽에 그림이 들어있는 도형 저희가 집어넣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직사각형의 도형을 왼쪽에 배치해 주시고요. 그 도형은 그림으로 채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기 도구가 뜨면 도형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 무엇으로? 그림으로. 그림을 선택하실 때 내 거 컴퓨터에 들어있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파일에서 찾으셔야 될 거고요. 경로는 저희가 마스터 작업하면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림 1번을 선택하시고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 50%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도구에 가시면 웬만한 메뉴들이 다 나와 있긴 한데 투명도를 주는 건 없군요. 그렇다면 직접 그림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림에 대한 서식을 따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림 서식이라고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 서식이 나와 줍니다. 첫 번째 아이콘, 두 번째 아이콘 누를 때마다 기능들이 서로 다르게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아이콘 채워주는 것과 선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친구, 채워주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투명도 50%라고 했더니 반투명하게 변했네요. 거기에서 기타의 효과들을 주는 게 두 번째 아이콘이죠.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했으니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5포인트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워드 아트를 넣어볼까요? 배경 서식은 닫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 아트를 넣을 거예요. 워드 아트.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하셔서 일단 타이핑을 할게요. 워드 아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역시 그리기 도구가 뜰 텐데 이 친구는 도형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글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워드 아트 스타일을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채워주는 색깔, 기타 등등의 효과. 저희는 지금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기타 등등의 효과에서 변환해주는 효과를 넣을 테다 라고 하시면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글꼴은 도둠에 굵게 라고 했네요. 홈에 가셔서 글꼴 도둠 굵게 할 거고요.
그림자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이죠? 그림자는 없습니다. 텍스트의 반사 효과 좋네요. 그리기 도구 가시면 기타 등등의 효과 줄 수 있다. 반사 효과를 줄 텐데 근접 반사에 4포인트. 효과를 다 적용했는데 글씨가 많이 작아 보이죠? 크기 조절하시고 배치하시면 워드아트 완성됐고요. 그림 넣을까요? 삽입에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로고 1번을 불러 오시고요. 얘는 오른쪽 위에 배치가 됐네요.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서 그림 도구가 떴는지 확인하시고 색상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요? 투명하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완성됐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들을 쭉 나열하는 목차 슬라이드네요.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목차. 아래쪽에 도형을 비슷한 아이 찾아서 배치를 할까요? 같은 모양이니까 하나의 세트만 잘 만드셔서 복사하고 복사하고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군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깔려있는 도형을 쭉 길게 그리시고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군요. 빙그르르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요건 아닌 것 같죠? 자,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뜰 거고 그걸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좌우 대칭 하시면 이렇게 거울로 비친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그 위에 얹어줄 도형을 하나 찾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지시사항 꼭 확인해 주세요. 도형은 선이 없다 라고 했군요. 색상을 넣으실 거고요. 선은 없다 라고 처리하십시오. 윤곽선 없습니다 라고. 글씨를 넣어 볼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클릭하시면 글씨를 쓸 수 있죠. 글씨를 굳이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요. 하나만 잘 써서 몽땅 선택하시고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이 도와줘야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타이핑 할게요. 전체 글꼴은 굴림의 24다 라고 했으니 모두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러 가요. 홈에서 글꼴 굴림 크기는 24. 텍스트에다 하이퍼링크를 걸라고 했군요.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친구 보이죠? 이 친구가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친구네요. 저희도 글자를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걸 거예요. 링크. 어디다 연결시킬 건지 현재 있는 문서에서 연결시킬 거죠? 자, 현재 문서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하라고 했네요. 슬라이드 6번이라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파랗게 변하면서 밑줄이 쳐져요.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림 넣을게요.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찾을 거고요. 그림 4번 선택하셔서 삽입하시면 짠 6개짜리가 들어가요. 우리는 6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자르기. 가장자리에 깜장색으로 이 칼날이 생겼습니다. 칼날을 쭉 드래그해서 이만큼만 보여주세요 라고 보이는 부분을 표현하셨다면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공간 누르셔서 명령을 끊어주시고요. 이제 이 그림을 왼쪽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 완성됐고요.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 만들어 볼까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쓰겠습니다. 아래쪽 텍스트 창에다가도 글씨를 입력할게요. 영문이든 한글이든 한 덩어리만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글꼴 맞춰야 되겠죠. 텍스트를 작성하시고 글머리 기호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문단을 맞추시면 되겠군요. 자, 글머리 기호 첫 번째 친구는
글 머리 기호가 동글동글이 아니라 화살촉 모양이군요. 두 번째 친구는 수준을 일단 조절하도록 할게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목록 수준을 늘림이라고 하시면 한 발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수준으로 바뀌죠. 거기에 있는 기호 V체크 모양으로 선택하시면 기호는 일단 맞췄고요. 글꼴은 굴림 그리고 줄간격이 1.5라고 하는 건 공통된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을 먼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블록 잡으셔서 글꼴이 굴림, 줄 간격이 1.5라고 했으니까 줄 간격을 1.5로 맞추시면 글꼴 그리고 줄 간격은 두 개 공통된 부분 처리했고요. 굵게 해주는 거 24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1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크기 24 굵어져라 얍.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크기 20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영문 문단들은 몽땅 복사하셔서 한글과 똑같이 배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 친구를 상자 크기 조절하다가 쭉 실수로 당기시면 저희가 열심히 글꼴 작업했던 것들이 무시되고 작아지게 돼요. 상자를 키우거나 줄이더라도 상관없이 글자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형한테 얘기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의 서식으로 가시면 도형 서식 창이 뜨지요. 거기서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에 가셔서 자동 맞춤은 안 할게요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고 나올까요? 자, 이제 상자는 크기를 줄이든 늘리든 글자의 크기는 변함이 없게 유지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이 도와줘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의 테두리 질질질 끄고 내려오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글씨를 쓰도록 할까요? 상자의 크기를 좀 조절해서 오른쪽에 비디오가 들어올 공간 좀 확보할게요. 동영상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고요. 동영상은 비디오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그림 들어있던 경로 기억하시죠? 문서에 ITQ의 픽처라는 방안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삽입 단추 누르셔서 동영상이 들어왔고요.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동영상은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재생 옵션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재생 단추 누르셔서 자동으로 실행하고 반복으로 재생하고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 완성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클릭하셔서 제목 쓰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죠. 표를 만들겠다라고 표 삽입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행과 열의 개수를 세야 되겠죠. 자,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쭉쭉 뻗어 있는 거 이걸 행이라고 합니다. 4개의 행이 보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똑똑 내려오는 친구를 열이라고 합니다. 2개의 열이 보이는군요. 저희도 열은 2개, 행은 4개라고 확인시켜 주시면 표가 만들어지고요. 크기를 조절하시고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왼쪽에 그리고 위쪽에 도형들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되겠네요. 표를 작성한 김에 표 스타일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표 선택하고 계시면 표 도구가 뜨고요. 그 표에 스타일들이 보이는데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4번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우리 표에는 줄줄이 색깔이 강조색 들어가 있지요. 하지만 문제지에서는 강조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해서 표 도구의 디자인 가장 왼쪽에 보시면 머리글 행이 체크가 되어 있죠. 머리글 행을 지우시고 줄무늬 행도 선택이 되어 있네요. 지우시면 전체적으로 강조색 없이 무난무난하게 색깔이 정리됐고요.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얘기는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 위치 맞춰주고 올게요. 도둠에 18, 위치는 가운데, 위아래에도 중간에 배치하면 좋겠죠. 텍스트를 위아래도 중간 배치하셔서 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정리해 봤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 넣어 볼까요? 삽입에 도형 가시면 도형을 만들고 보니 좌우가 바뀌었네요. 도형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뜨고요. 거기서 회전을 좌우 대칭해 주신다. 색깔도 그라디언트로 색깔을 넣을 건데 위쪽이 짙은, 아래쪽이 밝은 선형 아래쪽이라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끌어다 놓으시면 글씨 쓸게요. 상단 도형도 만들까요? 삽입에 도형, 아래쪽에 깔려있는 화살표 먼저 그리시고요. 위쪽에 얹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넣으시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끌어당기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글꼴 맞추고 정리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만들어 볼까요? 제목 넣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삽입 단추 누르시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되어 있군요. 확인. 엑셀 창문이 뜨면 데이터를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하시는 건 차트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그 입력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고요. 저희가 필요한 건 방문객과 성과까지만 필요한데 항목 3, 4번이 같이 추가가 됐네요. 이 친구들은 범위를 잡으셔서 지운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공간은 그대로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범위 자체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입력한 곳에 오른쪽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꼭지점 보이죠? 꼭지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나와요. 클릭해서 쪼로록 드래그해서 나는 필요한 게 여기까지야 라고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문객과 성과에 대한 막대만 남죠. 다만 여기는 연도별로 막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차트 도구에 보시면 행과 열을 전환하는 단추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보시는 이 엑셀 창문이 있는 동안에만 행과 열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창문 닫기 전에 행열 전환을 먼저 해주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행열 전환이라고 눌러서 막대가 연도별로 바뀌는 거 보이죠? 엑셀 창문은 닫겠습니다. 가입표 누르셔서 닫으시면 되겠고요.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은 끝났죠. 글꼴과 외곽선 만들어 줄게요. 전체 차트 선택하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이 쫓아다니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 줄게요. 도둠, 크기는 16. 외곽선이 있다고 했네요. 선에 대한 건 차트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차트 도구로 가셔서 서식을 보시면 도형을 채운다, 윤곽선을 어떻게 한다, 윤곽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윤곽선 까맣게 채워준다. 차트의 제목 만들까요? 차트의 제목. 입력한 친구 차트의 제목은 궁서 24의 굵게 홈에 가셔서 궁서 24의 굵게 테두리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모양새 정하는 건 차트 도구에 있는 서식으로 가셔야 되죠. 도형을 채워주겠다 흰색, 도형의 윤곽선은 테두리가 있으니까 깜장색, 그림자를 줄게요. 도형의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네요.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졌어요.
차트의 영역, 그림의 영역, 채우는 색깔. 자, 차트의 영역, 마우스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뜬다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뜰 것이고, 거기에서 때깔 예쁘게 꾸며주는 건 서식으로 간다 했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가 노랑, 그림 영역은 막대기 이렇게 뚝뚝 서 있는 곳이 그림 영역이에요. 너는 채우기 흰색. 데이터 서식 볼까요? 성과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성과라고 하는 건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얘네들이 지금 빨강색 막대기라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너무 작아서 클릭하셔서 이름을 한 번 더 선택하시면 얘만이라고 보이죠.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성과를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되어 있는 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 줄 거예요. 보조축으로까지 지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꺾은 선들이 쭉쭉쭉 보이고 있지요. 차트의 글꼴이 제가 도둠인데 공서로 잘못 잡아 놓고 왔나 봐요. 수정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계열 보조축으로 세우는 것까지 했고요. 값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 2019년도의 방문객, 2019년도의 방문객이면 요 파랑막대를 얘기하는데 한 번만 선택하면 모든 파랑막대가 다 잡히니까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얘만이라고 따로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요게 지금 값을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값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아래쪽에 보니까 표 모양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강조하는 점들이 있죠. 점의 모양도 좀 달라 보이고 여기 간격들도 우리 거와 좀 다르게 보이니까 지시사항이 없는 건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큼직하게 아래쪽에 표를 추가할까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뜨고 차트에 요소를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차트 요소를 추가할 건데 뭐를 추가할 거냐? 데이터의 표, 데이터 표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범례 표지 포함해서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범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얘는 없애버리시면 되겠죠.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지울게요. 딜리트. 지나가는 선들, 요 선 모양 콕 찍으셔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퍼센테이지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축에 대한 서식을 볼 수 있지요. 축 서식을 보면 여기 최소값이 0인 건 불만 없어요. 최대값이 1이라고 하는 건 100%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20%까지 보여야 되니까 1.2만큼 보여라 라고 하시면 될 테고 사이사이의 간격이 20, 40, 60%라고 하는데 문제지에서는 30, 60, 90이라고 하니까 그 단위를 0.3이라고 바꿔주시면 간격도 만들어졌죠. 자, 지나가는 요 선에 중간중간에 표시해주는 표식이 데이터 계열 서식일 텐데 표식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표식. 자, 표식 옵션으로 가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표식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기본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나는 다이아몬드 모양인가요? 자, 시험지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들어가 있네요. 크기도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10만큼 키워서 조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확인해 보니 비슷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화살표를. 도형의 스타일이 정해져 있군요.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도형의 스타일이 미세한 아이들, 그 중에서 파랑 강조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한 것도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군요. 굴림의 18. 위치 중간으로 맞추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제작하겠습니다. 제목 넣을게요.
도형들은 최대한 창에 꽉 차게 넣으셔야 나중에 글씨 쓰실 때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리고 찾으셔야 되겠죠. 배경이 되는 도형은 가장 뒤에 깔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조절을 하세요. 색깔이 좀 옅은 색이면 좋겠네요. 선이 점선이죠. 윤곽선을 대쉬 점선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찬찬히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자, 6번째 슬라이드에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도 배치한다 라고 했는데, 스마트 아트가 어떤 건지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평평한 아이들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반딱반딱 올록볼록한 입체적인 느낌 드는 친구들, 얘네들이 스마트 아트예요. 나머지는 다 도형에서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도형부터 배치할게요. 도형을 배치했고요. 글씨를 입력을 했는데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형을 빙그르르 돌려서 뒤집는 경우에는 글씨도 같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도형에다가 글씨를 직접 쓸 게 아니라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그 위에다 얹어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도록 할까요? 글꼴 바꾸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집어넣어 볼까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장 비슷한 모양을 선택하시고 개수는 조정이 가능해요. 필요 없는 도형은 선택해서 빼시면 되겠죠. 도형 자체를 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왼쪽에 텍스트 상자 보시면 여기에서 하위 텍스트가 4개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친구를 하나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조절점 상자 테두리를 들어서 옮길게요. 자, 엔터 쳐서 두 줄로 나눌 때에 옐로우 그냥 엔터를 치고 테마거리라고 썼을 때는 간격을 보시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고요. 도시 전체 옐로우화라고 할 때 여기 도시 전체에서 그냥 엔터 치지 않고 쉬프트 엔터를 치면 간격이 조금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경우는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겠고요.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쉬프트 엔터를 치시면 되겠네요. 저는 좀 가까이 치도록 할게요. 쉬프트 엔터. 도형의 경우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몽땅 잡아서 글꼴을 맞춰주면 말을 잘 듣지만,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잡을 때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을 맞추셔야 합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은 3차원의 광택과 벽돌 모양을 줘라, 그리고 그립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하셔라 하는 것까지 지시사항이 나와 있군요. 첫 번째, 동글동글한 스마트 아트 선택하고 있으면 스마트 아트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면 색깔 변경까지 해주시고요. 3차원의 광택 처리,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스마트 아트, 얘는 알록달록해 보이진 않죠. 색깔까지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3차원의 벽돌,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다 적용을 했으니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왼쪽에 있는 애들끼리 몽땅 선택하시고,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뜬다고 했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끼리끼리 선택하셔서 그리기 도구가 뜨면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순서 지정되어 있지요. 1번이라고 하는 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가 그 다음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순서 맞춰서 애니메이션 줄게요. 첫 번째 덩어리 얘네들이라고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닦아내기라고 하는 효과를 찾으셔서 효과의 옵션 위에서부터 닦아내라 라고 변경하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닦아내려지고 번호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줬어요 라고 보이죠. 두 번째 덩어리 선택하셔서 역시 애니메이션 바운드, 이렇게 두 번째 효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빠뜨린 거 없는지, 하이퍼링크는 잘 들어가 있는지, 애니메이션의 순서는 틀린 게 없는지 슬라이드 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할 겁니다. 저장. 어디다 저장할 건지 위치는 나의 컴퓨터 찾아보시면 되겠죠. 찾아보기.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수험자 번호 8자리 나와 있을 거고 본인의 이름을 붙이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9월 A 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열공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달에 뵐게요.